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1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청약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이 방대해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역시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하겠다. 그리고 해마다 그 가점제가 바뀌잖아요. 가점제 계산 방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이죠. 주택법 규정에 의한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인데 이러한 청약 과열지구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면 심지어 무주택자들에게 75%까지 적용을 하겠다. 즉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오늘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 9.13 정책을 발표했죠.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강화되는 내용이 크나큰 핵심이 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되겠죠.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혼기간 중에 말이죠. 주택을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인데 과거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 상속이죠. 지분. 그래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어머니는 7분의 3, 장남 7분의 2, 차남 7분의 2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이죠.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비도시지역 및 또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죠. 또 관리지역이라든가 또는 비도시지역 및 면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있다.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 존속,
부모들이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 하더라도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지분 상속받은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외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 즉 등기 완료분에 대해서 한정하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 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 규정을 통해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주택인데요,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특별 공급 대기 중인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경과한 자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1순위는요, 자녀들이 유자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유자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가 되겠고요. 또 2순위는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되겠으며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공급되도록 개선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추첨제 대상 주택이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추첨제로 한다 하더라도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단 기존 주택은 처분 조건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개정되고요. 여지껏 엄청난 개정이 됐죠. 네. 도표를 보실까요? 구분란에 보니까 수도권 공공택지,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기타 지역이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는 거의 가점제가,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가 100%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도 100%, 청약 과열지역은 가점제 75% 적용합니다. 그리고 추첨제가 25% 적용합니다. 이게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요. 투기 과열지구도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 과열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은 다 추첨제가 100%가 되겠습니다. 자, 가점제 만점이 84점인데요. 무주택 기간이 32점이고요. 부양가족은 35점입니다. 그리고 저축 기간은 17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그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65조 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거죠.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 모집 공고, 관리처분 계획,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 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 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 실거래 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부동산 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바로 입주권이 되겠죠. 이제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다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외외 적용됩니다. 미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또한 국민주택이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입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는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 마련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이런 경우는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 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를 제외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주택 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이 됩니다. 6번째, 사전 공급 신청 접수가 허용됩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 입주자까지 청약 후 부적격자 계약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 두 번째입니다. 일반 공급 2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으나 공급주택 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발생한 미분양분.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번째입니다. 공급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수도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세대 이상과 동일하게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 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8번째,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 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 시스템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비율,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익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개선되는데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전매 제한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3년, 그 밖의 이외의 지역에서는 3년, 또 분양가 인근 시세의 85%에서 100%일 때는 투기 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도 4년, 그리고 70에서 85% 시세일 때는 6년이 되겠고요. 70% 미만일 때는 8년이 되겠습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투기 과열지구는 3년, 그 외 지역은 1년 6개월, 그리고 85에서 100%는 3년 2년, 70에서 85%는 3년 3년, 70% 미만일 때는 투기 과열지구도 4년,
그 외 지역도 4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매 제한 기간이 되겠고요. 단 과밀억제권역이죠.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의해서 서울 그리고 의정부, 수원, 또 일산, 하남 이 바운다리의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5년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확대가 되는데요. 거주 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 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100분의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이 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강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입니다. 거주 의무기간이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거주 의무기간이 없고요. 85%에서 100%일 때는 1년, 70에서 85%는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고요. 70% 미만일 때는 3년에서 5년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 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주택이 이루어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오늘부터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번 개정된 내용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참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여유자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해마다 여러 번씩 개정되고 바뀌는데요.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상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서 무주택자들은 이제 2019년 또 2020년 또 2021년도에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회를 보셔서 아마 경기도는 또 주택을 후분양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후분양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분양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